스위스 미녀가 한국에 오자 탄성과 경악.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예요. 판타스틱 한국.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감동사연 일상공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일상공감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전해주실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모니카라고 합니다. 이곳 스위스로 유학 온 한국인 친구와 친해져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곳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한국인 친구가 한국에 초대를 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여행하면 놀랍고도 신기한 것들이 있어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전문 여행 기자가 아니라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재밌게 들어주세요. 한국에 처음 가보니 스위스와는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국에 와서 밤거리를 걷는데 무서울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마치 사이버 펑크 마냥 반짝반짝한 밤거리가 너무나 멋있고 독특하더라고요. 이것을 촬영해서 친구들에게 전송했더니 기절하려 하더라고요. 하하.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그런 독특한 분위기가 난다며 자기들도 오고 싶다고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하대요. 친구들은 밤거리를 좀 즐겨보라며 난리가 났는데 이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는 제 자신이 어색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진짜 제일 기대한 게 있거든요. 바로 샤워 시간이에요. 제 이야기에 지금 한국 분들 어이없어 하실 것 같은데요. 제 나라는 수도를 틀면 석회수가 나오는 유럽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럽으로 여행이나 유학 올 때는 연수기를 꼭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사는 스위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질의 물을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태어나서 석회수가 아닌 수돗물은 못 만나봐서 엄청 두근거렸어요. 제가 반신욕하는 거 샤워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날 손발이 다 쪼글쪼글해지도록 욕조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와서도 계속 저를 매만지느라 일찍 잠들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나 K뷰티의 완성은 이 수돗물 아닐까요? 한국 연예인들의 매끈한 피부의 비밀은 이 수돗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스위스에도 한국인 유학생들을 보면 유독 피부도 좋고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다 좋은 물 때문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말끔하고 뽀득한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맨날 이런 물에 씻을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은 정말 기대 이상의 나라였어요. 첫날은 호텔에서 자고 둘째 날은 친구가 호텔로 픽업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직접 못 오고 택시를 보내준다고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어플로 택시를 신청했고 택시 번호 알려주면서 30분 후에 호텔 정문에 택시를 타라고요. 저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텔에서 택시를 보낸다고 어떻게 물어보니 한국은 스마트폰 어플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후에 호텔 정문에 나가보니 친구가 알려준 택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살면서 택시를 타본 건 손에 꼽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택시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친구는 호텔에서 자기 집까지 13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이 정도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면 한국 돈으로 10만 원 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택시를 결제하려 하는데 헉 14영원 나오네요.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맘 편히 택시를 타다니 저렴한 가격은 물론 택시기사분의 친절함과 앱으로 호출하고 이동하는 과정을 보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정말 스마트한 나라였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은 이런 소소한 생활 곳곳에서 빛난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친구는 한국의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절 몹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현관문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뭐든 최신식인 것 같아요. 공동 현관에서 비밀번호 또는 카드를 찍고 올라가는 건 스위스랑 비슷했는데 스위스는 도어락을 쓰지 않거든요. 학교든 주거 공간이든 현관문들은 다 열쇠로 엽니다. 집 열쇠, 직장문 열쇠 등등을 다 따로 가지고 다녀야 해요. 도어락은 살면서 거의 못 봤는데 한국은 대다수 도어락을 쓴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편리한 게 있으면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도 좀 그러면 좋을 텐데요. 한국 분들이 혹시 스위스에 뭔가 팔고 싶으시다면 키홀더 판매를 해보세요.
스위스 사람들은 열쇠를 23개 이상은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주 거추장스럽게요. 아마 앞으로도 열쇠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닐 테니 한국 분들의 센스로 예쁘고 실용적인 키홀더를 만드셔서 판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현관문에서부터 최신식이었던 한국 가정집은 집안도 몹시 쾌적했습니다. 제가 온다고 해서 보일러를 살짝 가동했다면서 혹시 불편하면 이야기하라고 하는데요. 불편하긴요,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감탄을 했죠. 스위스는 이렇게 방바닥이 뜨끈해지지 않거든요. 난방을 할 때에는 라디에이터를 보통 씁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라디에이터를 아무리 틀어봤자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 제가 볼이 발그레해져서 자꾸 눈이 감긴다고 하니 친구가 막 웃으면서 바닥에 누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이게 웬 실례를 저질렀나 싶어 미안하다고 했는데 친구가 넌 외국인이라 이런 따뜻한 바닥은 처음 경험해 볼 테니 이해한다며 웃더라고요. 스위스 사람들 다 바보 아니에요? 대체 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한국 분들께 사업 아이템을 많이 추천드리게 되는데 간절히 부탁드려요. 누가 스위스에서 이 한국식 보일러 사업을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 스위스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전기장판을 꼭 공수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못 견디는 건 당연하죠. 불쌍한 스위스 사람에게 이런 보일러로 따뜻해지는 바닥을 설치해 주시는 사업을 해보세요. 금방 부자 되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문화를 경험해보고자 시도해본 일인데 저는 정말 그 따뜻한 바닥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보다 쾌적한 가정집이라니 한국의 어느 가정집이라도 이렇게 추운 겨울엔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고 지낸다던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온몸에 기분 좋은 따뜻한 느낌이 쫙 퍼지면서 나른해지는 그 느낌. 정말 황홀할 지경이었어요. 그러고 난 후 저는 친구가 직접 차려준 한식 밥상으로 멋진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집밥은 건강하고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건 물론 정성이 가득 들어갔다는 인상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들의 체격이나 외모가 유독 빼어난 건 이 한식 밥상의 힘이 아닐까 싶었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었냐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 쇼크를 받아서요. 제가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의료 시스템이었거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선망의 대상인데 저도 한번 꼭 경험해보고 싶었답니다. 스위스에서는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있어서 검사도 아니고 상담을 30분가량 진행하면 33만 원. 피부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건 쉬면 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8만 원. 그러다 보니 어지간해선 병원에 안 가게 됩니다. 스위스의 의료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던데 치과로 가면 이야기는 더 끔찍해집니다. 의무 의료보험에 치과는 옵션이거든요. 치과까지 보장되는 건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국민이 다 가입하는 의무 의료보험에서 치과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독일에는 스위스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가 수십 곳이 있어요. 스위스에서 옵션에 해당하는 치과 보험에 드는 대신 저렴한 독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거기서는 치아 전체를 다 씌우는 크라운 치료 비용이 스위스의 반값이거든요. 황당하시죠? 제가 보험사를 바꿔보려고 몇 군데 회사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료가 높아지니 치과 옵션은 빼고 독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조언이랍시고 할 정도죠. 이렇게 한국의 병원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나니 한국의 병원이 너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꾸 생리통이 심하고 그래서 산부인과에 들렀어야 했는데 잘 됐지 뭐예요. 친구의 추천으로 한 곳을 방문했는데 첫인상부터 너무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병원이 마치 백화점 같은 느낌? 정말 신선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나 친절하셨고 제일 친절한 건 역시 가격이었네요. 아, 맞다. 한국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한단 걸 잊을 뻔했네요. 한국 고구마는 정말 맛있으니까 드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군고구마를 사서 안겨주었는데 한 입 먹어보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사실 저 고구마 싫어하는데 꼭 먹어보라며 챙겨주는 바람에 예의상 받았는데 안 받았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스위스 고구마는 단맛이 없어요. 그냥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 꿀에 절여놓은 맛이던데요. 설탕도 꿀도 안 뿌렸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별다른 조리를 하지 않고 그저 굽기만 한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다니. 물이 좋아서 고구마도 맛있는 걸까요?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빨리 다시 한국에 가려고 다른 친구들과 계획 중이에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뒤 완전 한국 홍보를 제대로 했나 봐요. 다들 가겠다고 난리예요. 다들 어딜 갈지 스케줄 짜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한국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모니카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 많이 보고 가셔서 저도 흐뭇하네요. 조만간 또 오신다고 하니 이곳에 더 좋은 모습 많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감동사연 일상공감이었습니다.